시간에 이어서 위치 벡터 내용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가 뭐였죠? 위치 벡터는 시점이 원점으로 고정된 벡터들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 벡터의 외분 그리고 내분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벡터랑 B 벡터가 있다 칩시다. A 벡터는 OA 벡터, B 벡터는 OB 벡터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 점 A점이랑 B점의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을 C라고 하자. 그럼 이 C의 벡터는 어떻게 A랑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요 C 벡터는요 점의 내분과 마찬가지로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 벡터 더하기 N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M 대 N 외분도 해보겠습니다.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있다.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D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OD 벡터는 D 벡터 이 D 벡터는 A 벡터랑 B 벡터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냐 라고 하면요 외분 배웠던 것처럼 M-N 분의 M 곱하기 B 벡터 마이너스 N 곱하기 A 벡터 이런 식으로 외분 벡터, 외분하는 벡터를 구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분 내분의 마지막 내용 무게중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여기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 OC 벡터를 C 벡터라고 잡겠습니다. 그 다음 이 ABC의 무게중심 G라고 잡았을 때 이 G 벡터는요 G 벡터라고 있습니다. 얘는 A 벡터, B 벡터, C 벡터 더한 거를 3으로 나누시면 되겠다. 우리 지금까지 무게중심 해왔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뭐 크게 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에서 만나게 될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평면 벡터.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은 벡터들 가지고 연산하는 거를 막 했어요. 벡터를 갖다가 뭐 얘랑 더했더니 요게 나오고 여기서 이걸 뺐더니 막 요게 나오고 그리고 뭐 내분을 하고 외분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자, 이 벡터랑 더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답지를 쓸 때 화살표 하나 띡 긋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평면 벡터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평면 벡터가 뭐냐 라고 한다면요 좌표 평면 위에서 벡터를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위치 벡터를 배웠는지 아시겠죠? 위치 벡터는 시점이 원점으로 고정된 벡터인데 얘가 사실은 좌표 평면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 벡터는 좌표 평면에 올린 벡터. 벡터를 그냥 V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좌표 평면에 올리면 뭐가 좋냐? 좌표 평면에는 좌표가 있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벡터들을 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 벡터를 OA 벡터로 잡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B 벡터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잡고 얘를 B 벡터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A 벡터는요,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위쪽으로 2만큼 이동한 그런 벡터죠. 그럼 얘는 좌표로 3,2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B 벡터는요? B 벡터는 0,0에서 이거 플러스이죠. 0,0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1만큼, 즉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1 벡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벡터들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은 모든 벡터들을 좌표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우리가 아는 숫자 노름으로 이 벡터끼리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벡터가 좌표로 표현이 됐을 때 여기 있는 거를 x성분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아이를 y성분이라고 합니다. 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3,2 얘를 그냥 벡터 A의 성분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걸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그냥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크기. 이 벡터 A 벡터의 크기를 너가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요, 보통 이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표현으로 많이 하거든요. 요게 이제 벡터 A의 크기입니다. 자, 이거 네가 구해봐 라고 하면은 성분의 크기를 구하시면 돼요. 성분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어떻게 구할 것 같나요, 여러분? 여기가 벡터 A의 크기였잖아요. 이 벡터의 길이가. 그럼 얘는 3,2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뭐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분만 알면은 크기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덧셈.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요거 두 개 더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 삼각형법 또는 평행사변형법을 써가지고 뭐 대충 요쯤에 있겠네요 라고 구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다가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성분끼리 더하시면 돼요. 더하실 건데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벡터랑 B 벡터랑 더하면은 4,1 벡터, 즉 여기서부터 4,1 여기로 가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뺄셈. 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봅시다. 우리 실제 벡터 가지고 뺄셈하면은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성분으로 가시면은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요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X성분끼리 빼시고 Y성분끼리 빼시면은 2,3. 그래서 A 벡터 빼기 B 벡터는 2,3. 뭐 대충 뭐 요쯤에 있겠다. 요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요거죠 지금 사실.
A 빼기 B가 요건데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은 요 벡터랑 같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였지? 실수배. 실수배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A 벡터의 5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도 성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각 성분에다가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10 그냥 표현하시면은 그냥 이게 5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으시면은 OA 벡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벡터에 관한 모든 연산들은 성분으로도 다 가능한 연산들이고요. 그리고 성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벡터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내용만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잖아요. 얘를 단위 벡터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좌표 평면은 X축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 좌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보통 EX로 잡나? 보통 E라고 많이 잡는데 밑에 뭐가 붙을지는 그냥 문제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X축으로 단위 벡터를 예를 들어 E1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1,0 이렇게 되죠. 다음 Y축 방향으로도 단위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E2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 같은 경우는 0,1이겠네요. 성분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 벡터 얘는 사실 3,2 얘는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로 합시다. A 벡터는요 3, 2, 1 더하기 2, 2, 2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요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 가끔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아까 우리가 배운 벡터의 실수배, 덧셈 요걸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원은 1,0이죠. 그래서 3에 1,0 더하기 E2는 0,1이니까 2에 0,1 계산하시면은 3,0 더하기 0,2니까 3,2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다양한 표현법인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몇 개만 더 볼게요. 평면 벡터가 같을 조건. 우리 원래 벡터가 같으려면은 뭐가 같아야 됩니까? 벡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방향이랑 크기. 그거 두 개만 갖고 있는 아이인데 평면 벡터끼리 같으려면요. 당연히 일단 방향이랑 크기만 같으면 되고요. 근데 이 방향이랑 크기가 같다는 거는 뭐가 같다는 거냐? 성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분이 같으면은 당연히 같은 벡터겠죠. 예를 들어 요 두 벡터가 같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를 나타낸대요. 이 두 성분은. 그러면은 X 성분끼리 같으면 되고요. Y 성분끼리 같으면 되니까 X는 3, Y는 얼마죠? Y는 4. 이 벡터는 사실 1,5면 되겠네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성분끼리는 어떤 걸 만족을 하면 되냐면 우리 생각해봐요. 기존의 벡터가 평행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평행하다는 거랑 같은 말은 벡터 세계에서는 실수되면 되거든요. 이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이면은 두 벡터는 평행하게 됩니다. 왜냐? 방향이 같으니까. 같거나 아예 반대니까. 그래서 평면 벡터에서도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1,3)으로 향하는 벡터랑 (x,9)로 향하는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요. 그 말은 요 벡터를 실수배하면은 요 벡터가 나와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X성분끼리 뭘 곱했을 때 비율이 같아야 되고 Y성분끼리도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3에서 뭐 곱하면 9가 되죠? 3 곱하면 9가 되죠? 그래서 Y성분이 3배가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X성분도 3배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굉장히 별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평면 벡터 내용이었어요.